첫 번째 영업했는데 팔이나 날리고 이거. 오늘은 또 누가 오시려나? 아, 뿔싸 여기 또 단골 손님들 두 분이 또 와 계시네요. 우리 법을 잘하는 단골 손님 박지훈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설정 박영식 설정 잘한다. 네. 설정 잘해. 자, 우리 방송 좀 말고 정치 좀 하는 형님 김용민 형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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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예. 지상파. 지상파? 예. 지상파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예. 이제 모 방송에서 예. 이제 보수 쪽 인사와 네. 민주 진영 쪽 인사 해가지고 뭐 토론 프로그램을 이제 누가 구상한. 뭐 구상은 아니고 보수 진영은 한 명 정해졌습니다. 예예예. 그대로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 정해졌는데, 거기에 마땅한 민주당이나 진보적 평론가가 있을까? 여러 명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무심결에 김용민 PD 어떠냐, 김용 목사 네. 얘기를 하니까 제작진이 전원 5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정적. 다운됐어. 정적. 네, 뇌가 다운됐어요. 네. 이게 지상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니 근데 그 정적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 금기어 같은. 아, 김용민이? 예. 아니 그 아니, 왜? 서정욱은 저 이봉규하고 어울리는 분이거든. 저기 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당시에 네. 뭐 무슨 뭐 종이칼 뭐 이런 말을 했던 분하고 어울리는 이봉규. 분인데 네, 이봉규. 나는 뭐 그런 뭐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한 적이 없는데 왜 나는 금기지? 약간 극단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극단? 제가 근데 보니까 무슨 의미에서 극단이야? 아니 그럼 또 진행자 형님이 잘 좀 챙겨주세요. 가로로 세로 연구소 응. 가장 연예배 아. 김용민 TV가 있다고. 아이 그거 아니지.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니다. 아니지. 네. 김용민이 공비냐 내가? 네. 내가 공비냐 무장 공비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민주 진보 진영에 저쪽 가세현 닮은 데는 또 있어요. 예, 민주 진보 진영의 가세현 닮은 예. 강성범 TV. 아니야. 아유. 왜 지금? 강성범은 거의 중도 보수에 가깝다. 보수에 가깝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매운맛이긴 한데. 예. 타 영업장 얘기하다가 네. 또 오해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의문의 일패 성범이 형님 사과받고 가겠습니다. 아유, 성범이 사랑해요. 네, 성범이 형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 이제 본격적인 이번 주 영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 와주셨던 그 손님이 조수진 변호사였는데 굉장히 뭐 반응이 좋아서 네. 오늘은 더 이 업계에서 굉장히 대장에 속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김종대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대, 네. 김종대, 네. 김종대. 우리 저 김종대 선배님이 지금 저기 연세대 그 개건 교수도 아니고 통일연구원. 예,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보다도 네. 지금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 네. 맞죠? 맞습니다. 예. 와. 당 지도부야 지금. 정의당 살리려고. 네. 일단 제가 요양간병사라 그러잖아요. 예. 내가 갔더니 이게 뭔 비대위원이요. 네. 저기 중환자실에 간병인이지. 간병이다. 산소호흡기 꽂아주고 뭐 꽂아줘. 여기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래 보니까 이거 간병요양사다.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 뭐 그것도 하라면 해야죠. 이 이야기는 네. 아주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기도 한데 가볍게 네. 정의당이 왜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까? 아이 무거운데. 그거 비대위원한테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답해요? 역사가 있죠. 네. 역사가 있는데.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보니까 진보도 기득권이 된 거예요. 아하. 옛날에 그 진보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저항의 순수한 정신, 또 현장에 있었고. 또 변화를 꿈꾸고 이렇게 그 이상을 꿈꾸는 건 진보의 특권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런 어떤 그 꿈이 있는 정당 이런 부분이 매력이었어요. 그다음에 의제 설정에서 항상 앞서가는 그렇지. 중대 정당, 보수가 진보한테 끌려가는 뭐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보니까 기득권 논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어떤 초기의 순수한 모습을 많이 잃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통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신년사만 봐도 각 정당 신년사를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이렇게 진보 정당 신년사는 너무 이상적이고. 또 거대 정당 신년사는 너무 미래가 없어요. 그 중간에서 어딘가 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진보 정당의 여기에는 이상뿐이 이제 좀 빗바라면서 기득권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가 있다. 그러면은 야 우리 김종대 우리 두 번째 손님의 가장 큰 지금의 고민, 우리 쉿바를 찾아주신 고민이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겠네요. 아니 뭐 저기
저는 정의당보다도 이제 그 하나의 이런 소수 정당이 소멸됐을 때 어떤 정치가 될까 상상을 해봐요. 근데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큰 정당이 망설일 때 소매를 잡아 끌 수 있는 이런 어떤 안내자가 한국 사회에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그리고 지금 뭐 김준호 비대위원장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있고 김준호 위원장이 있는 정의당은 요정 뭐 이런 의원들 정의당하고는 다르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갈까요? 네, 말씀하세요. 국민의힘 이중됩니까? 민주당 이중됩니까? 이중대? 아, 그 얘기만 들어도 숨이 턱 이중대가 아니라 김종대야. 아, 김종대. 그렇지. 일렬 종대, 이열 종대, 김종대. 글쎄 뭐 그런 질문이 참 고통스러운 이제 그 질문이죠. 종대를 안 가, 그렇지. 중대를 안 갈 것이다. 예. 그거죠. 아니, 새로운 정당. 그것보다도 진보의 어떤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자. 회복하고 우리는 개혁의 창끝 정당이 돼야 된다. 이건 내 얘기인데. 개혁의 창끝 정당. 창끝 정당. 네. 그런데 우리가 저기 박근혜 탄핵 때 네. 그때 민주당이 탄핵 퇴진 다 반대할 때 네. 그때 우리는 길거리에 나서서 길에서 살았고 그렇죠. 그랬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광화문 촛불 집회에도 그 세월호 유족들하고 함께 맨 앞줄을 항상 지켰거든요. 색깔도 같았어요, 노란색.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광장의 앞줄 정신, 개혁의 창끝이다. 이 위치를 우리가 어느 날부터 헷갈리면서 위기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십수년 전 당시만 해도 그 이른바 민주 진영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 없어져야 될 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 역할을 맡고 정의당이 진보 역할을 맡아서 뭐 이런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지역구를 민주당을 하면 비례를 정의당 쪽으로 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런 그 논리가 뭐 사라지고 어느 시점에 2016년, 2020년 선거 때부터지. 아니 나는 그 기점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그 기점이 나는 저기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이후라고 봅니다. 2018년입니다. 네. 2018년 7월에. 예.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 정의당은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거대 양당 다 혁파해야 된다. 우리 홀로 자상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 시민들도 뭐 잠재적 우리 고객일 수 있다. 그러니 그분들의 정서와 지향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그 모욕감을 주거나 그러지 말자. 항상 그런 그렇죠. 이런 통합의 정신으로 정치를 하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2018년 돌아가시고 2020년 총선 때 그때 그래 된 거잖아요. 사실은. 글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내부에서도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진보 정당 내에서는 연합주의자하고 독자 노선파는 항상 싸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노당 때부터예요. 똑같네 그거는. 근데 이제 노회찬 대표는 모든 정치를 그 연합공천으로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창원에서 그렇지. 그렇죠. 노동후보에서 성산 단일화, 네. 민주당하고 단일화. 이랬고 여태까지 이제 쭉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개인의 어떤 독자성이나 자기 그 무게를 이렇게 그 앞세우는 것보다는 항상 연합을 중시하셨다. 연합적 스파. 연합주의자죠. 예. 연합주의자고 우리 정의당 내 원래 대다수가 원래는 연합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독자적으로 거기에 대비되는 인물이 이제 심상정 의원인데 네. 이분은 연합공천으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자기 지역구 일산 거기요. 거기서 내리 세 번을 저기 민주당하고도 경쟁해서 이기고. 그렇죠. 지난번에는 문명순 후보가 붙었어요. 결국 보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력하고도 연결이 돼 있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 정치 이력이 어떤 전략적 차이로도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건데 항상 그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었고 그렇죠. 또 그런 면에서 균형을 잡아왔던 거죠. 근데 노회찬 대표가 이제 서거하시고 그 균형의 추가 기울은 거죠. 뭐 어쨌든 저희 노회찬 의원 얘기까지 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종대 손님의 가장 큰 고민은 범야권을 일렬 종대로 세우냐 안 세우냐가 그 큰 고민이에요? 아니 그렇게 줄 세우는 정치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제 말은 그 일렬 종대라는 게 이제 함께 한다 아니다. 같이 간다. 종대가 아니라 하객진이래잖아. 하객진. 근데 좌우로 이렇게 펼쳐지는 이제 일렬 종대 그거 했다가는 저기 뭐냐 전쟁 나면은 개털대. 아니 그래서 저희 슈파에서 어쨌든 연합 정치 내지는 그 범야권을 한데 힘을 모으는 정치를 위해서 대장이 되시라고.
김종 대장주 마련했습니다. 아, 대장주. 김종 대장주 웰컴주로 드리겠습니다. 때깔이 좋아. 때깔이.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웰컴주 또 말아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같이 한잔 하시죠. 저희는 이제 앞에 있는 음료 이게 또 준비했기 때문에 예. 아유, 대장주 김종 아유 대장주. 감사합니다. 유튜브 업계에서도 출연 빈도가 워낙에 또 높으셔서 서해 번쩍 동해 번쩍해서 홍길동주 하려다가 그냥 또 정치 얘기 나와서 김종 대장주. 김종 대장주 아, 말아드렸습니다. 대장주. 네. 사실 우리 저 김종대 그 비대위원은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그런 군사 전문가. 그렇죠. 최고 군사 그렇습니다. 전문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 사실 여쭤볼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또 나오신다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됐는데 그렇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전쟁 가능성 얼마나 있습니까? 전쟁 가능성. 자, 저 옛날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지금 상황은 당장 지금이라도. 예. 이미 뭐 양쪽의 군대와 정권이 그 한판 붙자는 결기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죠. 아니 죽이 척척 맞아. 어쩌면 남북 정권이 또 영화도 똑같아. 서로 주적이래. 그렇죠. 서로 주적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하고는 이제 거리 두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래 보면은 뭐 하여간 적대적 의존성이 아주 두드러지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우리는 상대방을 억제해서 분쟁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통제가 안 돼. 하도 그냥 나가서 싸우라고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전투원들 등 뒤를 떠밀어 가지고 잔뜩 앞으로 보내는데 조폭하고 군대는 붙여놓으면 싸우게 돼 있어. 그렇죠. 떼놔야 돼. 그게 완충구역이에요. 근데 요게 없어진 거야. 이번에 다 요게 없어진 거야. 9.19 군사합의 폐기하고 파기한다. 아이고. 이게 지금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남한한테 언제든 한번 시범 케이스로 지금 손을 한번 경고를 했어요. 최근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만약에 그러면은 국지전이 지금 당장 일어나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이 도발했단 말이에요. 남측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치고받고 하고 있죠. 네. 우리가 포를 쏘면 북이 쏘고 북이 쏘면 그거에 뭐 연습을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호간에 이미 저기 상대방의 머리 위로만 안 나갈 뿐이지 이미 연평도 포격전 때 등장한 무기들은 다 쐈어요. 그때 제일 문제된 게 왜 K9 자주포, 북의 방사포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쏘는 양상을 보면 그때 그 무기들이 다 나와. 해안에 직사포만 나오는 게 아니야. 뭐 별의별 놈이 다 튀어나와. 별의별 놈이.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장에 쓸어버려야 된다는 교훈을 이제 양쪽 군대가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있는데 지금 뭐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보면은 여전히 그 확전 방지를 위한 비례성의 원칙은 준수되는 것 같다. 저쪽에서 이쪽에 쏘면은 그와 비슷한 걸로 쏴야지 뭐 2배, 3배 이런 거는 안 된다. 그게 비례성의 원칙 아닙니까? 그게 비례성의 원칙인데 내가 국민의힘 패널하고 방송 토론을 하는데 이분들이 뭘 착각한다는 걸 내가 발견했는데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왜 생겼냐? 확전 방지 장치입니다. 그렇지. 전면전으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정 규칙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취지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즉각 강력하게 뭐해서 직강극이라 그래요. 이러면서 저기 그 무언가 세게 보여줘야 된다는데 이건 교정 규칙에서 강조하는 아니죠. 정신이 아니고 사실은 통제가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좀 보태면 제가 또 법무관 또 작전법 또 장교 아니겠습니까? 군에서 군법무관. 검사도 하고 판사도 했어요. 그거 됐지만 제가 교관을 했는데 뭐 이런 창피해서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거. 전쟁법, 작전법. 그럼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워낙 위중한. 사실은 또 이 국민의힘의 그 많은 분들이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기도 뭐 웃깁니다 사실은. 또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비례 원칙, 뭐 자유권을 얘기하잖아요. 김종대 의원 말씀 다 맞아요. 저도 TV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확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군에서 말하는 교리하고 완전 다르게 얘기를 해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웃겨요. 교정규칙이 사실 있는 웃겨요. 거예요. 교정규칙 왜 있냐면 타격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요만큼만 하니까 더 이상 할 거리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본보기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에다 정권의 종말까지 얘기하면서 뭐 참수하면서 목 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이래 났지 보니까 유엔사를 완전히 핫바지로 하네 이 사람. 유엔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면전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북에서 구조상 도발을 해온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유엔사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대응을 교정 규칙을 넘어서는 네. 그 이상을 하려면.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이제 국민의힘 약간 의원들이 뭐 이게 설명을 좀 하시겠지만 내가 중대장이 쓸 수 있는 화력 범위, 연대장이 쓸 수 있는 화력 범위, 사단장이 쓸 수 있는 화력 범위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위에 허락을 맡아야 되고 전면전이나 이런 전쟁에 관련된 허락은 유엔사에서 하는 거예요. 연합사에서 하는 거죠. 지금 유엔사는 연합사 그런 그러니까.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엔 어디까지 대응하라고 했고. 근데 이제 정전 협정을 관장하다 보니까 육지에서는 유엔사 교정 규칙을 이제 적용하는데 네. 문제는 정전 협정이 그렇죠. 없는 바다가 문제예요. 여기가 무법지대다. 예. 무법지대가 되다 보니까 2010년에 천하람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미 간에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여기선 연실 주한미군 화력처장한테 전화해서 포 쏠까요, 어쩔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에서는 그쪽은 우리 잘 모르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묻고 지랄이야? 내가 잘못 대답하면 나 때문에 전쟁 난다는 이거 아니야? 묻지 마. 이러니까 합참의장이 한민구인데 그때 열받아가지고 야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이 책임을 회피한다. 문서로 편지로 질의서를 보내래. 교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연평도 포격 때. 그래서 저기 11월 23일 날 합참에서 편지로 이럴 때 쏴야 돼 말아야 돼 보내. 그러니까 월터 샤프가 기가 막히잖아. 공문 같은 거죠. 일주일 후에 답장을 하는데 수신자가 국방부 장관이야. 합참의장 저 새끼는 안 돼. 장관한테로 보내면서 아니 그쪽 지역은 한국 정부가 판단해. 알아서 해라. 쏘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논의가 정리가 됐어요. 그 사이에 국방부 대변인이 김민석 대변인이 지금도 그 논평 떠 있는데 중앙일보 기자 출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도 이게 올라왔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논평을 하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권을 적용할지 교정 규칙을 적용할지 이 문제를 국제법 학자한테 연구 용역을 주기로 했다. 뭐랄까? 그러면 내가 듣다가 있다가 아니 교전은 지금 막 벌어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학 교수 오시라 그래, 변호사 오시라 그래. 그래가지고 저기 법적으로 쏠까요 말까요? 이런다는 얘기 아니야. 국방부 얘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러다가 월터 샤프 답장이 오니까 그제서야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교정 규칙을 만들어 한미 간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만들었어요 그것도. 딱 그만큼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못 비례 해. 원칙으로. 그만큼 해야 돼요. 비례 원칙인데요. 그런 모든 그걸 만드는 이유는 과잉 대응하지 말라고 만든 건데 지금 우리 국방부나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뭐 비례성의 원칙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지만 자꾸 군부대 가서 추호도 망설임 없이 끝까지 무서워요. 해가지고 뭐 자기는 또 북한 정권의 정말 참수작전 이래버리니까 이게 뭐가 진짜요? 이제 저는 헷갈려요 이거.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아니 솔직히. 그보다 정치적 레토릭이지. 그 레토릭인데도 알고 레토릭 쓰는 거 하고. 아니 국민들이 다 알겠어? 아니 저는 대통령께서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로 막 던지는 말 같아요. 막 던지는 거야. 무식한 건 맞아요. 무식하지만 무식한 건 맞지.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놈마다 달라요. 근데 국민의힘 뭐 태영 의원이나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제법 합리적인 구석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이때부터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국민의힘이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게 요 순간부터요. 그렇죠. 그 나는 이제 방송에 이런 게 숙달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이제 지금도 접근하는 프레임 보니까 오로지 북한이 저라는 거는 남한 총선에 개입하기 위함이다. 이걸로 의견 통일이 다 돼 있어. 그쪽은. 그 말만. 그러면 내 얘기가 그럼 국민의힘은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북한에 대해서. 그렇지. 쏘면 쏠수록 유리한데 자기들이. 아니 총선에 개입하다는 건 국민의힘 도와주려고 그렇죠. 개입하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은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압승할 거 아니야. 북풍 불면 다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대로 하면 그래 총선 끝나면 그럼 평화가 오냐? 안 오죠. 아니 총선 때문에 개입했다며 북한이 그러면 총선만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작은 판 그리는 거 아니다. 미국 대선까지 다 보고 하는 거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먼저 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우리가 먼저 쐈지. 우리가 저기 정월 초하루부터 그 포사격 훈련하니까 그 소리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무기 쏜 건데. 그것도 처음 듣네. 다 그래요. 그냥 쏠 리는 없어요. 우리가 한미 전개될 때 쏘기도 하고 미사일도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잠수함이 들어오거나 뭐가 들어왔을 때 한미 훈련한다, 연합 훈련한다. 이런 어떤 다 걔들도 논거가 있어요.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약간 도발의 주십사 하는 것도 그러면 그건 너무
총풍을 요구했던 당인데 총풍을 그건 너무 요구한 억지 당인데.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은데 네. 이게 뭐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네. 이 사람들 무슨 기우제 지내나? 어? 지금 기우제 지내는겨? 그래서 총선 때문에 그래서 뭐 저거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걸 정부 비판하는 게 다 네. 북한이 깔아놓은 판에 남남 갈등 그 내일로 해서 우리가 논대는 거지. 네.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소리요. 예, 뭐 전쟁 안 난다. 안 난다. 안 날수 난다.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날수 어찌 됐든 지금의 어떤 남북 간의 긴장 상황, 네. 요거를 어쨌든 주시는 하고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는 봐야 된다. 네. 요 정도로 항상 그렇죠. 항상 그렇긴 한데 요즘 상황은 뭐 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도 군대 안 갔다 온 놈들이 더 열심히 해. 아니 안보실의 반이 병역 면제잖아 말이야. 진짜 저기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왜 안보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사실은 군대를 좀 과도하게 많이 갔다 왔거든요. 10년 근무를 이상 해가지고. 법무관 뭐. 예. 아, 그렇게 오래 해요, 그거는? 예, 뭐 이상해요. 근데 사실 소령인데 뭐 육군 아니 무슨 소령인데. 북한 군대야? 북한이야. 그래야 불구 침대 나와서 군인데 왜? 변호사를 할 수 있어. 10년. 변호사 하시려고 그러면 10년이나 아이고 그 법이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법무부 장교긴 하지만 예. 많이 이렇게 군에 전방 후방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네.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보실이나 예.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뭘 알겠나 싶어했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말씀대로 김태호 같은 사람은 조에 비하면 발톱이 때만도 뭘 하잖아요. 전 소령인데 군대 갔다 그 왔을 사람 사람? 보충력이에요. 아이고야, 내가 그 사람하고 근시인데 안경 안 쓰잖아. 예. 명역 군대 면제 받고 라시스 수술했다. 아유 속상해 진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뭘 한다고? 자, 사실 국회에 우리 저 김종대 비대위원이 들어가 계신다면은 신원식하고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해냈을 것 같아요. 신원식. 네. 요새 신원식 이제 김병주 의원하고 좀 다투긴 하더라고요. 다투긴 하죠. 김병주 의원이 포스타고 네. 신원식 같이 근무를 했었어 저랑. 3스타. 네, 세 개인데 정책실장을 했었거든. 저희가 있을 때는 팀장이었고. 그 밑에 있었어요. 저는 그 밑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니, 저 김병주 의원 밑에 있었어요. 아마 김병주는 제가 5군단에 근무할 때 옆에 여단장을 하셨고 포병 여단장을 하셨고 제가 다 거의 다 압니다. 한기호도 잘 알고. 아 진짜요? 한기호 우리 군단장이었어요. 아 진짜요?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한기호 제 밑에- 군판사 할 때 군단장이었어요. 한기호 밑에 계셨구나. 밑에라고 군판사 달라요. 하여튼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원식 장군은 사실은 의원 됐는데도 라디오에서 한번 만났어요. 네.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저 그쪽 정도 지지는 아지는 않지만 네. 뭐 전우끼리 이제 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섭외할 때 네. 신원식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그랬는지. 네. 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신원식이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저기 뭐 이상한 말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요 완전히 엉터리 나네요. 내가 보니까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난 기본 그래요? 실력은 있고 제법 내가 뭐 연세대 이렇게 공군 세미나 같은데 좌장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청하면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실력은 있어요. 어, 그건 그래요? 그 얘기했다가 요거 넘어갔는데 그 직책을 보면 알아요. 군대는 보직이 제일 중요해요. 네. 작전통, 정책통이거든요. 상당히 뭐 그거에 대해서 아니 많이 근데 한다고 해야죠. 그 사람 붕짜작은 행동은 맞죠. 아니 근데 그분이 실력이 있다는 게 전광훈하고 어울리면서 붕짜자 근데 거거든. 그런 어떤 기행이라든지 이상한 행동 한 거지만 군 내에서 작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일을 했던 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특정 분야의 우수한 엘리트가 네. 그쪽의 직업적 의식으로 저기 발전하다 보면은 그 여타 그 영역에서 이전 직업의 사고를 갖고 할 때는 이제 천재가 완전히 스투피드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참 연구 재료인데 아니 우리가 저기 저 목사들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 다 죄인이라 그러고 네. 또 저기 목사 있잖아요. 목사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환자고. 환자고 병자고. 저기 또 뭐 어떤 뭐 교사들 얘기 들으면 항상 학생 대하듯 그렇게 하고 이게 직업 의식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직업 의식은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분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통제불능 상태가 됐어요. 그래 보입니다. 갇혀 있을 때 신원식 장관은 제법 군인다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깥으로 한 발짝 부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완전히 개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칭찬을 좀 했다 이걸 얻어먹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되게 뭐 군인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는 기억이 나는데 나가서 그 행동 붕짜자 이런 행동했던 거를 본인한테는 사실 본인이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이해가 지워지나, 돼요. 그게. 우리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언론인인데 엄기영 전 사장. 아, 이분은 사실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MBC 사장하다 잘렸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양반이 바뀌었어요.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오는 거야.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그래서 MBC 출신의 어떤 네. 언론인한테 네. 물어봤더니 예. 그 엄기영 사장이 70년대부터 MBC 기자였거든. 옛날부터. 네, 70년대 말부터.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한 40년 가까이 MBC에서 일했단 말이야. 매달 며칠에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왔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안 들어오는 네. 상황이 됐단 말이지. 예. 어? 직장에 더 이상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지. 네. 물론 이제 MBC 사장 출신들은 또 나중에 퇴직한 후에도 일정 부분 또 예우해 주는 면이 있는데 네. 그래서 네. 그 매달 며칠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 네. 염려 네. 이런 것들이 그럴 네. 수 있죠. 사람을 당장 어디서 오라고 했을 때 네. 덥석 손을 잡는 네. 그런 이유가. 신혼식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신혼식이 네. 갑자기 제대하고 갈 데가 없는데 군이라는 정말 그렇죠. 뭐랄까 위계 질서와 네. 어떤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 곳에서 네. 쭉 살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증발이 돼버린 거 네, 아니야? 맞아요. 자기를 둘러싼 구조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붕짜자붕짜가 붕짜자 붕짜 정강훈 이렇게 한 거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독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국방부 장관은 솔직히 빵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윤 대통령도 똑같다고 봤는데 왜 저렇게 이념이나 정파의 이데올로기에 집착을 하느냐. 자기 플랫폼의 어떤 그 스스로 준비된 자기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막 어떤 종교도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그런 분들을 이제 이런 종교에서는 개종자라고 합니다. 개종 개종자. 진짜요? 아, 왜 웃어요? 개종자 맞습니다. 개종자 맞네요. 개종자. 네. 그러니까 그 철학의 빈곤, 정신의 어떤 그 나약함이 네. 극단적 이념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쏠리는데 네. 평소에 끊임없이 이런 어떤 언론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사람들한테 다양한 비판적 사고를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네. 그래서 극단화되지 않게 서로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평생을 군에서 살았고 맞습니다. 네. 위계 속에서 개인은 나약하고 불안한 거야. 네. 조직이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이런 사고에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음. 근데 밖에 나오면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황량한 들판에 나 혼자 서 있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를 집착하고 광신적으로 맞아요. 몰입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 과정에서 독도 얘기라든지 전두환 그 발언이라든지 그런 이완용 얘기들 발언. 이완용 그게 나왔던 거예요. 뭐 그런 12, 상황에서. 12 말도 안 되는 그 발언들이 저기 나온 뭐 거죠.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든지. 예. 예. 그런 발언들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방부 장관이나 이제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서 특히 이제 국방 전문가 또 군사 전문가 아무튼 군인 출신 이런 의원들 보면서 저 국회에 김종대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예.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네. 이거 김병기 혼자 약한데. 네. 또 당하는데. 네. 우리 김종대 의원이 계셨으면 예. 하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김병주 의원 또 뭐 물론 이제 포스타까지 네. 하셨으니까 또 뭐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혼자 그 계시니까.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저렇게 네.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네. 따박따박 조목조목 따진단 말이죠. 예. 그 성우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퇴역 장성들. 네. 그 장군들. 모임에서 김병주 의원은 맞아요. 뭐 쓰레기로 취급받는다면서요? 저기 제명 수준이라 그래요. 제명 수준. 사실상. 별들만 모임. 근데 사실은 자기가 평생 군인으로서 네. 살아왔는데 예. 퇴역 군인들 사이에서 쓰레기 취급받아봐요. 제가 이게 김용민이가 목사인데 목사들 사이에서 그냥 목사들 사이에서는 나는 신천지보다도 더 나쁜 놈이야.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또 김병주 의원의 마음을 또 10분 이해해 주신 알지. 거네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 그 성우 회장이 뭐 박희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퀴도 최세창 뭐 이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완전 달라요. 완전 완전 서울의 달라요. 그러니까 뭐 계실 수가 없죠. 아.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좀 어떤 역할이든 간에 그 해줘야 된다라는 그 주장들이 워낙에 많이 있어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 설이 파다합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 정치에 손 씻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지금 빨리 22대 국회로 모셔와서 역할을 부여받아야 된다. 국민들의 부르심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지금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진짜 이 국내에서 그 국민의 입장, 특히 그 그렇죠.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야당 군사 전문가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 경기도 용인 수지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뭐 야당은 항상 뭐 보수의 전유물처럼 돼버렸고. DJ가 97년에 이제 집권할 때 그 전에 그 선거가 이제 92년 선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선거를 계기로 해서 군 장성 4명을 영입합니다. 보안사령관진은 강창석, 그렇지. 육사 교장했던 장준희, 그 다음에 저기 그 호남 출신으로 이제 합참에서 요직을 했던 나병선, 그 다음에 이제 육사 17기 막내 임복진, 그렇지.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임복진 의원이 헌정사상 육사 출신 야당 입당 1호예요. 그때 입당 성명이 목숨 걸고 입당한다 했어요. 그 입사 17기면 김진영 뭐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김진영, 허화평, 허삼수, 허화평 다 저 17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대가리만 육사 11기지. 그렇죠. 주축은 육사 17기예요. 대령 그 당시 대령들. 그렇죠. 아니 저 정승화 연행한 것도 육사 17기. 허삼수 한 거 아닙니까? 허삼수 그것도 17기. 뭐 해가지고 그때 17기가 주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수에 이제 호남 출신 장군이라 그러면 그 기수 내에서 일찌감치 제거 대상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힘이 97년 이제 대선 때 황장엽이 넘어오고 그렇죠. 막 안기부가 북풍 총풍 뭐 나쁜 짓은 나쁜 짓 다 했잖아요. 이러는 와중을 헤쳐나가는데 전 나름대로 힘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야당의 안보 역량은 이게 굉장히 그 저기 일찍 맞아야 되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기 미리 맞아놔야지 이제 실수를 안 하고 그러는 거를 헤쳐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무튼 헤쳐나갈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속 물어보는. 지난 30년간 제가 했던 일이 그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건 우리 사명이지 뭐.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국회 내에서 역할을 하는 것과는 또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여서 지금 5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 인재 영입 그리고 민생당 비례대표, 사회민주당 비대위원, 정의당에서 비대위원, 마지막으로 이낙연 신당. 이 중에 하나 빼자. 이낙연 신당은 아닌 것 같다. 아니 근데 이낙연 신당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증거 사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있어요. 뭐야? 이낙연 신당은 제일 안 어울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일 안 어울리는데요. 얘기가 이렇게 된 거요. 최근에 저 민주당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아니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주고 시작하시죠. 아니 여기가 이제 김윤식 출판 기념회라는 자리잖아요. 근데 저기 보십시오. 시흥시장 했던 분. 자 저기 가운데 지금 누구야? 저 가운데. 이낙연이잖아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누구야? 이원욱 의원. 근데 저 왼쪽에 누구야? 왼쪽에. 가장 저 왼쪽에 지금 김종대 의원님 계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 민주당에서 컷오프 김윤식 시흥시장이 저번 선거에 2번째 당했다 그래 내가 조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출판 기념하는데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축사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김윤식 시장이. 축사를 좀 길게 해서 시간을 끌어달래. 왜 그러지? 보통 반대로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단상에서 막 떠드는데 재빨리 이제 사회자가 지금 이낙연 총리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러는 거야. 그 김윤식 시장이 그 나계비영 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지. 이게 그 맥락상 그 시흥 지역구 의원이 조정식이요? 세트 메뉴조라고 세트 메뉴조, 정식조, 정식조. 근데 그 형이 지금 사실상 이제 사무총장으로서 지금 5선이거든요. 그렇죠. 또 하려고 지금 좀 제가 경쟁자를 지난번에 단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도 단수 받으려고 그 경쟁자 김윤식을 날려. 뭐 그렇게 보이죠. 근데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보이죠. 김윤식 시장은 지금 나계비영 쪽으로 날라갔고. 가진 않았을까요? 그 뭐지? 그 사이에 그게 없었는데 그날 이낙연 총리 가서는 깜짝 놀랐지. 이런 자리였어? 그랬는데 이원욱 의원 오고 뭐 하더니
단상위로 오니까 누가 와서 막 꽃다발을 전해주니까 인사를 한다고 이랬는데 나도 엉겹결에 같이 이렇게. 같은 편 됐어요. 원래 단상에 있었어. 제3지대 신당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작진들이 저 사진을 준비하면서 저건 이제 의혹이 좀 넘치는 사진이다. 왜냐하면 저런 자리에 있을 때 굳이 만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세까지 해준 거 보면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이건 뭐냐 하다 엉겹결에 그런 건데 그 저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네. 이낙연 총리가 좀 보재. 네. 아 진짜요? 아니 날 워낙 잘하니까. 오. 그랬더니 저기 말이요, 저 DJ 맛손주 이름이 김종대. 아 그렇습니까? 근데 당신하고 이름 같다는 거에 요즘 충격에 빠져 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런 아주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 그건 길어지니까 빼고. 네. 그랬더니 최성 시장이 다시 옆에 붙더니 같이 하자 우리. 네.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에 나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뭐 사실은 마음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있진 않은데 엉겁결에 엉겹결에 이제 이렇게 졸지에. 만세한 아니, 것인 거니까 저기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김윤식 시장도 뭐 지금 당장 뭐 민주당 탈당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고 그건 아직 왜냐하면 아닌데. 이제 아직 그 시간 남아 있고 네. 뭐 그 결심은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민주당이고요. 시행에 이제 출마하겠다. 그런 아이고 저 상황이고. 세트 메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글쎄 내가 그런 걸 보니까 이낙연 그 총리 입장에서는 이 시흥시를 그 사연을 보고 네. 전략적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민주당이 비민주적이다 어쩌다 하는 증거물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튀어온 거죠. 그날이 저 DJ 100주년 탄생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기 코엑스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는데 그거 중간에 나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흥시에 이걸 키워보고 싶은 거지. 자 이제 말 나온 김에 이낙연을 탈당했습니다. 이낙연. 그럼 원칙과 3명 다 나고 3명 탈당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보니까 뭐 이준석도 만나왔네. 네. 거기에다가 뭐 또 빅텐트를 만든다. 네. 소위 말하는 제3지대론이 요즘 유행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난 그날 출판기념회나 이낙연 총리 연설이나 다 들어봤거든요. 네. 네. 그 원칙과 상식 그 탈당 기자회견도 다 네. 들어봤고.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네. 이분들이 지금 제3시대 논거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양당 기득권 정치 청산이거든요. 그렇죠. 양당 기득권이죠. 그런데 그 양당 기득권 정치에 제일 많은 수혜를 받으신 분은 그분들이지. 그분들이에요. 그동안 제일 꿀 빨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얘기는 정의당이 하던 얘기야. 그렇지. 원래는. 그러면은 양당에서 기득권을 못 누려본 네. 한평생 풍찬노숙한 사람들이 하던 말인데 네. 요즘은 왜 양당 기득권의 가장 수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안 맞아요. 상당으로 가면 다 그럽니다. 안철수도 그 국민의힘하고 합당하기 전에는 그 제3지대 운운하고 양강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복귀하면 또 그걸 잊어요. 그러면은 이게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건데 네. 특히 이번에 이낙연 신당 쪽이 그 수혜자들이 나는 많이 몰려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저런 말을 못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아니 그 양당 수십 년을 내가 그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양당 기득권 정치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의당 출신이 옆에 서 있어 주길 원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그 말리셨구나. 말렸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이낙연 그런 말이 뭐 구멍 밖으로 나올 수가 없지. 사실은 2020년 총선 당시에 사실상 그 당시에 그 당대표가 된 건 그해 8월이었지만은 그 당시 그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기 양강 정치, 양당 정치, 양강 정치, 그 정치의 그 덕을 톡톡히 봤던 그 민주당에 당시 선대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총리 그만두고 책임자예요. 책임자로서 그런 얘기하면은 곤란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를 더 상실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언어가 말은 좋아요, 사실은. 다 한국 정치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놨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어지는구나. 이게 안타깝죠. 윤영차는 뭡니까? 궁금해요. 난 누가 봐도 내가 암만 계산해봐도 유일한 이낙연계는 윤영차인데 혼자 안 나와버렸어. 그 4명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윤영찬. 완전 윤영찬은 이낙연. 네. 이낙연 전 대표랑 제일 가까운 게 윤영찬이야. 그 수박 3인방 기자회견을 그 마련한 예. 국회의원도 네. 윤영찬이야. 아 진짜요? 아, 그럼. 거기 빌린 게? 아니 그 국회 정론관 빌리는 거 그 아. 국회의원이 빌려야 되거든. 네. 윤영찬. 그거 왜 그래? 아, 빌린 건 윤영찬인데 윤영찬이 안 나온 나왔어.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 한 줄 남겼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 지금. 예.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거냐. 예. 그런데 뭐 주변에서 설득은 많이 했다 그러지만은 예. 뭐 사람들이 다 미루어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입니까?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임종석 실장이나 뭐 고민정 의원이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좀 만류하고 같이 그랬다는 청와대에 거잖아요. 청와대에 네. 있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나왔다고? 아니 이제 너무 아니 만류하니까 나도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그렇게 저는 동료들이 전날 아니야. 직접 받은 정보에 따르면은 네. 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20%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있는데 그 수박 3인방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당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윤영찬은 자기도 들어간 줄 알고 그래서 탈당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네. 갑자기 현근택 변수가 생긴 거지. 그래서 20분 전에 그냥 나는 여기 남겠다.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까? 기자들 아니, 사람- 사이에서 돈 정보 보고 아니 근데 그게 맞다면 네.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 그게 맞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공천 때문에 나가는 게 맞잖아, 아니라고 그러면. 누누이 얘기해놓고 공천 때문에 남은 게 되는 거잖아요. 더 창피한 사람들은 그 3명일 거야. 네. 와 우리는 못 봐서 이게 나간 거거든. 예. 더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 맞다면? 정치라는 게 이런 겁니까, 이럴 바에 의원님? 뭐가 정치를 합니까? 내가 요즘 정치에서 하도 패를 와. 많이 봐가지고 예.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데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와. 한국 정치에서. 네. 제가 정의당에 갈 때도 설명 복잡하니까 네. 여기서 이 당이 소멸되고 죽으면은 내 정치적 생명도 그렇게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정리해버리고 마는데 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네. 그거 좀 한 번 더 해먹겠다. 제가 보기엔 이거 집착이거든요. 네. 이러는 게 뭐 의원님 믿음 제가 저 하나 사람이 뿐이야. 국회의원 하면 그래 좋아요. 근데 궁금해가 나라면 내라면 못 할 거거든요. 어째 그래 좋아요? 좀 하지 마시라고 내가 권하고 싶어요. 아이고 이 참. 그런데 이거는 게 있어요. 정치가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하루하루가 영광스럽고 보람 있어요. 제가 보좌관 하던 게 14, 15, 16대인데 저는 진짜로 국회 풀 한 포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여기가 나한테는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어느 의원하고 같이 하셨어요? 국방위에서 뭐 임복진, 유삼남 등 네. 했는데 주로 장성 출신들하고 짝을 맞춰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역사를 바꾼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12.12, 율곡비리, 하나회 척결. 그러네요. 네, 모든 게 다 국회에서 나왔고 이런 어떤 개혁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야당이었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이 전폭적 협력을 해줘. 그렇지. 하나회 척결을. 하나회 척결하고 뭐 무기 도입 비리하고 그때 제가 제 정체성을 그런 일을 통해서 갖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출근할 때마다 항상 가슴이 두근거렸고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 국방위 어느 의원 보좌관이라 그러면 기자들이 와 이랬어요. 모든 뉴스가 다 그때 거기서 나갔고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사실 검찰 개혁, 네. 그 미완의 검찰 개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저쪽한테 이제 정권이 넘어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데 하나회 척결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군대는 총포를 갖고 있는데 그 여차하면은 쿠데타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날렸을까? YS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YS가 집권하고 9일 만에 9일 만에.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전격 보직 해임을 발표해 버립니다. 예. 그 전날 권영애 국방장관을 집무실로 불러서 내일 내가 날려버릴 거니까 후임자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하루 만에 후임자 해놓으라 그러니까 이건 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 육군 총장하고 기무사령관이면 최고로 중요한 자리인데. 다 하나회 출신들이고. 당연하죠. 그리고 다음날 청와대에서 발표해 버렸어요. 그것도 저 후임자까지. 퇴근 시간 이후에. 그래서 시간 이후에. 김진영이 이렇게 꼬집었대. 꿈꾸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거 진짜냐고. 그 다음날 수석 보좌관회의에 김영삼 대통령이 나타나서 전부 이제 충격을 받은 집권 열흘 만에 아니야 이날. 그러니까 첫 얘기가 뭔지 아세요? 놀랐지? 니들 놀랐지? 그때 성전이라 그랬어. 그 이후
이후로 이제 하나회 명단이 동빙고 그 군인 숙소에 그 괴문서가 뿌려졌는데 그걸 작성한 사람이 백승도 대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회 명단을 작성해서 살포하고 나중에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사를 일으켰는데 그때부터 38개의 별이 떨어졌어요. 저기 정광석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정광석화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저 세미나 열고 공청회 열고 입법하고 그럼 안 돼. 여야조이라고 그 온도 안 돼. 그리고요. 안 돼. YS 지지율이 97%. 그러니까 97%까지. 서태지보다 좋았는데. 몸에 있는 가시를 뽑아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군정에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오던 한국 국민들한테 아마 저기 대한 광복 이후로 처음 맛보는 해방감일걸?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문민정부에서 그게 이제 하나회 척결이 이루어지고 하나회가 그 아직 군에 남아 있는 자기 이제 부하들 이런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이런 썰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광석화처럼 그 싹을 잘라내 영광끝까지 잘라냈기 때문에 못했죠. 장군만 자른 게 아니야. 다 잘랐어요. 그 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랐다고 진급을 봐야 못 되는데 시킨 게 못하게. 일부 인사가 그때 한미 연합사에 있던 장군들은 살았어. 미군 그늘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저 하나회 아류 알자회 사건이 터져. 알자회. 요거는 저 육사 37기가 하나회 마지막 기수거든요. 38기부터가 알자회. 우리가 서로를 알자 이런 의미의 알자회. 하나의 후신들. 근데 이걸 또 군 정보기관에서 싸그리 잡아가지고 완전히 조져버려. 근데 그 알자회 출신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기무사령관 조현천이요. 조현천 그 도망간 개헌 문건 전성하라고 해요. 그 사람이 알자회 출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조직 출신들을 기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서울에 보면 뭐 영화도 흥행을 했지만 검찰도 좀 사조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비슷해요.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검사들은 다 이거 시켜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그때 막 이제 김영 목사 질문은 그런 걸 거예요. 이걸 공청회 하고 뭐 입법회가 될 일이 아니고 그 윤석열 라인이라는 사람 특수부 검사들 다 그때 불러서 끝냈어야 된다. 그 계획이 완성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불행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니 생각이 근데 들고. 그거를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시려고 했었고 뭐 어쨌든 막 검사와의 대화도 막 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검찰 개혁 안 되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해본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이게 절차적 정의를 따르다가 이렇게 된 건데 YS한테 절차적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놀랐지. 일단 일을 버려놓고. 내가 장군 언제 진급하라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권영애가 대통령, 국군 통수권 그래 참모총장 잘라라 그랬다는 거예요. 바꾸자 하면서 그랬다는 거잖아. 우리 헌법에 검사나 군인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장군이 50명 진급하는데 대통령이 책상 위에 앉아서 혼자 50명 이름 써도 돼. 됩니다. 임명권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정상 그 추천권이나 제청권을 총장과 장관한테 줘서 일정 군 인사법에 절차를 만들어낸 거지. 그렇지. 설령 50명 추천된 거를 다 날리고 대통령이 앉아서 50명 장군 이름 써도 돼. 그 혹시 근데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령도 장군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소령까지는 저기 그거는 대통령 임명 장교가 아니에요. 소령은 적어도 대형급에서 그렇죠. 그 이상 가서 장군 정도. 대부분 이제 저 진급자 발표가 있어서 이제 군에서 진급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보직 인사가 있어요. 이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고위장성 되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그 이런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질문하는 프로인지는 아니 그래도 지금 고차원적인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뭐. 아니 그런데 저기 제가 이제 항상 뭐 지리멸렬한 야당들 보고 이럴 때마다 항상 집에 갈 때 한 잔 술 먹고 집에 갈 때마다 정말 그리워지는 거는 그 광장의 순수한 정신. 그
그 저기 넘치는 열정. 예. 난 그게 너무 그리워. 열정. 그게 이제 탄핵 연대의 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특검 연대의 시간입니다. 아. 특검을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면서 야권이 완벽히 공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치르는 것도 아니고 정의당이 치르는 것도 아니고 네. 이 특검을 바라는 특검 연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네. 이게 박근혜 탄핵 연대의 시즌 2다. 음. 무슨 얘기냐면 다수파 연합이 생긴 거예요. 음. 이런 연합을 잘 유지하면 앞으로 보수가 10년 집권 못합니다. 근데 그게 다 깨지면서 정권을 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총선은 통합이다. 통합이다. 통합이고 그게 이제 나타나는 전략 지점은 특검 연대다. 특검 연대. 특검 연대. 이게 이제 탄핵 연대 시즌 2다. 그래서 다수파 연합을 해야지.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독 집권을 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한 네. 번도 없습니다. 네. 항상 연합 아니면은 연대, 예. 탄핵에서 연대, 예. 또는 어떤 DJP 연합, 정봉준 노무현 연합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크게 품을 수 있는 이제 리더십으로 거듭나고 예. 그러는 가운데 이런 대의에는 야당들이 다 같이 개혁 민주 세력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이 큰 플랫폼을 갖고 우리가 차기 대선도 바라보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저 그냥 저기 텔레비만 틀면은 오늘 비명이었다고 친명이었댔고 개딸이었댔고 수박이었댔고 정의당이었댔고 예. 뭐가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예. 이 상태를 우리가 초월하지 못하면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엄연한 진실이고 지금이 그 시간이다. 특검으로 이 다수파 연합이 만들어지는. 그래가지고 181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 효과는 연대의 효과로 그치지 않고 탄핵으로. 국민의 힘을 박살낸다고. 그때도 박근혜 탄핵 때 60명이 넘어왔어요. 다 넘었죠.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내부 단속 비상이야. 그렇지. 2월 되면은 자기들도 반란표 국민의힘에 나오는 걸 무서워한다는 건데 옛날에도 그런 거 우리가 관찰하면서 탄핵 안발이 한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 여파는 야권 민주 진영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까지 미칠 것이다. 영향력이 그 파장이 미쳐지는 건데 이런 큰 플랫폼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 단결 통합해서 이 어떤 큰 시대의 파고를 헤쳐 나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예. 전략 강화의 품격은 그겁니다. 예. 그걸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하는 얘기 들어오면 정파 얘기야. 정파 정당 얘기예요. 근데 그거야 저 답도 없는 얘기지 그래. 저기 우리 시민들은 정치의 공급자들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크게 통합해서 싸워서 이겨라.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70~80%로 수용하고 나머지 볕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 또 역사의 죄인 됩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이낙연 등등의 이 신당들 이 양반들 어찌합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일단은 나간 건 유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낙연, 이준석, 뭐 금태섭, 양양자, 낙준태양 뭐 이러던데. 오, 이렇게 괜찮은데? 자, 낙준태양. 이 중에서 네. 제가 거명한 사람 중에서 김건희 특검 반대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더 얘기하고 있어. 네. 그러네, 없네. 그러면은 봐봐요. 나간 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친명이 오르냐 비명이 오르냐 이 얘기할 때냐 예. 나갔다 할지라도 예. 민주당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서 예. 우리가 그 김건희 특검을 넘어서 예. 그 공조를 하겠다는 그 말이 우선이냐? 예. 나는 대답이 분명하다고 봐요. 그리고 4월에는 최수근 상병 특검이 있는데 네. 예. 그때가 4월 총선 끝나고 5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 기간에 선정이 돼. 그러면 두고 봐. 내 말이 틀리는 거야. 200표 나와요.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200표 나온다고. 그러면 200표. 그 200표가 나오는데 예.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입니다. 그렇지. 윤석열 윤석열이가 전화해가지고 본인이니까. 아야 그런 식으로 해서 사단장 고발하면 세상에 나만 해먹겠냐? 그 사단장이 있겠어? 수사무마 의혹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고 하나는 윤석열 특검인데 예. 부부 특검입니다. 부부특검. 아니 이 국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전술 논쟁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큰 판이 바로 앞에까지 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가서 뭐 지역구나 이런 데서 많이 싸우겠지. 또 뭐 정통성 시비도 있을 거고 그런데 뭐 이낙연이 양당 독점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 개소리라고 보고 네. 저건 또 다른 양당인데 그건 제3당이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저기가 자기가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 특검으로 계속 그 전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연대체 정신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저는 여야 야당들이 예. 뭐 4당도 좋고 5당들이 모여가지고 네. 특검 대책회의를 뭘 하나 제안을 해서 그래가지고 멋있다. 앞으로 4, 5월 일정에서 네. 한 당이 독주하는 특검이 아니라 야권 전체가 이 두 개의 특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뭐 야권 뭐 4당 회의, 5당 회의 같은 거를 오히려 이런 데서 희망을 찾아야 될 거다. 자, 오늘 결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야권 특검연대위원장 김종대 위원장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의 그 네. 지도부신데 네. 지금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네. 기존대로 준연동형제로 갈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게 연합비례정당, 연합비례정당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정의당에게 연합비례정당 만들자 이렇게 제안이 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걸로 몇 시간 얘기하다 왔어요. 중요한. 비대위에서 비공개로 뭐 당직자들까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내가 더는 누설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합체를 네. 저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뭐 이낙연, 이준석 등 거긴 요단강 건너갔지. 거기서 지금 빅텐트를 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성사될 거냐? 예. 아니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범민주연합 네. 이걸로 갈 거냐? 이 두 개가 경쟁을 매우 중요하죠. 이게 경쟁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를 갖고 이제 서서히 논쟁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3지대 뭐 말하는 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병립형을 포기하고 현행선거법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걸 민주대연합으로 승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정의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뭐 사회민주당 등 제 정당을 초청해서 여기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비례 그 순위를 어떻게 할당하고 나눌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가시화가 돼야 선거 순서가 일정에 맞아. 그러면 초읽기에 들어가는 거야. 네. 반면에 이낙연 쪽은 아예 네. 그 계획을 갖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연합을 지금 총선 앞두고 해야 되는가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의 사고는 뭐냐면 정당 안에 갇힌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 사고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연대 얘기를 자꾸 드리는 얘기가 어떤 대오가 우리한테 이 특검 정국을 떠받치기에 적절한가 이걸 지금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앞전에 하고 오셨네요. 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연대가 윤석열 탄핵연대도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특검이 특검연대가 탄핵이죠. 이 특검연대가 진화하면 탄핵연대로 바뀌는 거예요. 퇴진연대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이게 김건희 특검이고 최수근 특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장동 50억이다 뭐다 하는 건 얼마든지 꼬리 자르기가 돼. 그러나 이제 김건희나 최수근은 결국 그건 안 돼.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그거는 그 두 부부에 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김건희를 절대 존엄으로 떠받들고 모든 권력의 구성을 일사불란하게 재조직하여 나가고 있는 게 이제 한동훈 체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피바람이 불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 특검에 대해 가지고 타협 불가능한 어떤 입장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부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깨는 방법은 뭐요? 특검밖에 없잖아요. 이걸로 광범위하게 보수의 일부까지 흡수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11표 더 얻는 게 불가능합니까? 정확하게는 19표인데. 19표죠. 그거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어떤 게임의 양상이냐면 저쪽은 지키느냐 마느냐고
우리는 저 성벽을 부수냐만 하는. 그런데 그 공성전이 진행 중일 때 저 성벽을 부술 수 있는 실탄이 특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면은 4월 중순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게임은 이미 게임이 끝입니다. 거기에서 저기 최수근이 이제 이건 내가 200표도 가능하다고 벌써 몇 번 강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집권 후반기에는 이제는 저기 퇴진의 공포 내지는 탄핵의 공포를 저쪽은 체감하게 돼 있어요. 그게 권력을 바꾸든지 아니면 실제 끌어내든지 이런 어떤 그걸 해가지고 야권이 그동안 지리멸렬하던 야권이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이 되면서 앞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내가 복무하는 전선은 특검연대 전선이다. 설령 다른 당의 일이라도 그러면서 정의당 비대위원이긴 하지만 우린 창끝 정당이고 맨 앞줄에 있다는 거는 그 뒤에 많이 서 있다는 뜻이다. 다른 당들이 서 있을 거다. 그걸 정의당은 원래 그거 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있는 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욕심낸다면은 신원식 장관 탄핵안도 탄핵 정의당이 발의해야 된다고 봐요. 정의당이요? 왜 그러냐? 하도 민주당은 탄핵이다 해임건의안이다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또 탄핵당이다 뭐다 그러니까 거기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당이 있어. 정의당도 탄핵할 수 있어. 그럼. 그래가지고 10명 서명 받는 거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하면은 그동안에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걸걸거리다가 내 얘기를 들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신봉사 눈이 확 떠지듯이 내 얘기를 들으면 눈이 확 떠져. 내가 이런 걸 앞으로 전국 순회를 하면서 내가 당직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전파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다. 그게 2월, 3월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구국의 강철 이빨 우리 정의당 비대위원 우리 김종대 손님께 아까 시대 정신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냐고 하셔놓고 지금 특검연대까지 다 이미 얘기 다 나왔는데 통합. 통합 얘기 다 나왔는데 통합과 회복. 통합과 회복. 통합과 회복. 결국에는 지금 이 비대위는 연합 정치로 가겠다 이런 선언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내 개인 생각이에요. 난 정의당에게 좀 불편한 민원을 좀 하나 드리자면은 저는 아무리 우리 사회에 이제 젠더 정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젊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가점을 줘서 19등, 21등 하는 사람이 비례대표 1번, 2번은 좀 그거 이번에 싹 없앱니다. 진짜요? 그렇습니까? 100%. 내가 책임진다. 그거는 내가 지금 여기 대표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책임지겠다. 다시는 안 한다. 이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정의당이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책임지고 하시겠다. 좋습니다. 정의당 비대위원입니다. 제가 4년 만에 정치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4년 만에. 노회찬 대표 서거하시고 저는 그때 완전히 정치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거 한 번 겪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렇지. 근데 노회찬 대표 돌아가시고 완전히 정치를 보는 눈이 바뀌었는데 그 뒤로 한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은 다시 그 원위치의 정의당을 되돌려 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런 어떤 그동안에 했던 많은 실수를 회복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단 자리라도 털고 일어나게 소생까지는 내가 시켜놓겠다. 그러나 나머지는 선거 때 국민이 심판하는 거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앞으로 특검의 연대 틀에서 맨 앞줄에서 우리를 보시게 될 것이다. 제가 그 희망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김종대 한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배지 한 번 더 다는 거는 결코 어떤 이 특검연대의 뭐랄까 그 앞조건에 앞단에 있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씀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부정 안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는 일체 못 나오게 했고 제가 아마 영입은 제일 많이 제안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마 민주당 인재 영입이 막 생길 때도 제가 이제 잘못하면 영입 1호 될 뻔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그때 단호하게 얘기했고 사회민주당이 찾아왔을 때도 단호하게 얘기했고 이번에 이낙연 신당에도 분명히 나는 안 떠난다고 얘기했고
벌써 한 4번, 5번 거절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런데 기웃기웃하다 보면 순수성이 의심받기 때문에 네. 예. 나는 특검위원회에 맨 앞에 초병으로 가서 저 근무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휩쓸리다 보면 오해만 받고 순수성이 훼손된다. 예. 그래서 일체 내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나 재능이 있다면 예. 그걸 이번 선거에서 김종대 개인을 위해 쓰지 아유, 않겠다. 훌륭하십니다. 이거 쓰지 훌륭하십니다. 않겠다. 예. 아. 범야권 특검연대위원장 김종대 전 의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그 제작진이 준비한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참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시죠. 김종대에게 이국종이란? 이국종 왜? 아니 그냥 여기 써 있어요. 김종대에게 그러니까 이국종이란 이런 질문이 써 제일 있습니다. 아픈 거를 찾은 건데. 아니 근데 여기 해달라 그래가지고. 인권을 모독했던 분변의 오염 기생충 그런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수술적 소견입니다. 내장이 터져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면은 한마디로 똥꼬리입니다, 똥꼬리. 제가 이렇게 했다고 석선생님 인권을 모독하는 건가요? 저로 인한 공방에서 큰 마음의 부담을 줬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 갖고 말 맞죠. 네. 그때 2017년 11월에 2018년 11월에 판문점에 오청성이라는 북한 병사가 넘어오다 총알 5발을 맞았어. 네. 그러면은 즉시 옆에 있는 의정부 병원에 외상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로 총각을 다투기 때문에 옮겨서 외상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군에서 네. 굳이 그 먼 아주대까지 수원까지? 이국종 교수가 거기 있으니까. 이국종 교수여야 된다. 음. 나 이것도 정치적 판단이라고 봐요. 아. 그래가지고 가고 수술실에 국군 기무사 국정원 애들이 원래 수술실에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 네. 근데 상부에 총상 그 수술 보고해야 된다고까지 들어왔어.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이제 마지막에 뱃속에 기생충이 공개된 거예요. 근데 나는 앞에부터 내가 이 사건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았고 의정부 병원도 있는데 일로 왔고 그러나 아무도 그거 갖고 욕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거 갖고 얻어 터지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이런 일 많았는데 누가 문제 삼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고 왔는데 그래 그 구급차로 그 먼 거리 그 총각을 다투는데 갔다는 그 자체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 정치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내가 그걸 비판했죠.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엉뚱하게도 이제 일방적으로 얻어 맞았고. 네. 그런데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나 의원직 사퇴하라고 성명이 그 와서 정도였습니까? 근데 그랬는데 엄청 났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 특강을 갔는데 교수가 무슨 똥마령 강해지면 키로 암절부절하는 거야. 의원님, 의원님 그래서 아니 혹시 제 사건 때문에 부담되면 강의를 취소하셔라. 그래도 아니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학생 명단입니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병원장 의대 교수, 병원장 의대 교수 다 이래. 그날이 의사협회에서 나 사퇴하라고 성명 낸 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내가 제대로 만났구만. 네. 학생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갑시다. 네. 오늘 북한 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네. 질문하실 걸로 알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히틀러의 마인캄프에 나오는 대목이다. 유대인은 기생충이라 그랬다. 지금 이런 나의 식으로 거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북한을 우리가 다루는 게 의사가 맞냐? 나는 절대 용납 못한다. 이래가지고 30분간 웅변을 했어. 그런 다음에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이 없대. 그러면 다음 주제입니다. 그날 있잖아요. 집에 가서 네이버 다음 양대 포탈 보니까 1위가 김종대, 2위가 김종대 의원, 3위가 정의당 김종대, 4위가 1위부터 5위까지 검색어가 전부 김종대고 그걸 일주일간 했어. 실검일위를 일주일. 그랬는데 뜨거웠죠 그때는. 그랬는데 이국종 의사는 절대 저를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미안하다 그랬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때 그 환자의 동의 없이 기생충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통찰력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
내가 사과를 간다 그러고 안 간 이유는 그렇게 한 이후에 CNN에 수술 장면에서 이렇게 기생충을 건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그 양동이에 기생충 모아놓은 걸 했는데 그 영상이 나가는 순간 모든 약국에서 구충제가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참. 나는 정치도 좋고 뭐도 좋지만 어떤 한 인간의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했지만 그리고 그 사태가 끝나고 누구도 그걸로 저를 비난하는 게 그 뒤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나는 이국정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고 보고 하지만 우리가 가끔은 성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또 한다. 나는 그건 막고 싶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저 1번 카메라 보시면서 이국종 선생님께 영상 편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대 의원께 보내는 자, 영상 편지입니다. 우리 이국정 의사님 이번에 그 국군 그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장병들이 아마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마음 든든한 어떤 그 느낌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군에 잘 된 일이다. 또 예비역 소령 아니십니까? 군의관을 지내셨고 석혜균 선장을 구하셨고 오청성 병사를 구했고 이런 어떤 뭐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다시는 환자 정보 누설하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거 이건 이거다. 국군 장병들한테 희망이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또 열심히 또 우리도 기여하겠다. 우리 김종대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 쉿바 두 번째 저희 영업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쉿.